한번 한 가지만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자, 우선 찬성 측부터 한번 어느 분 생각나신 분 있으면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네, 동물원 안에 원숭이가 더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 이유로 첫째, 그 먹이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네. 사육사가 네. 때만 되면 네. 먹이를 충분히 갖다 주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아주 거기에 대해서 다들 공감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반대측에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예, 반대측.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유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야생의 원숭이가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유가 없다. 어떤 자유가 없나요? 자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먹이도 사육사가 주는 것만 먹는다라는 건 내 어떤 그 식상하고 관계없이 먹어야 되지만 네. 야생 원숭이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예, 그렇지.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식단에 자유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예, 선생님 또 손 드셨네요. 예. 네, 제가 아까는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주장을 안 했습니다. 네. 그 동물원 안의 원숭이는 안전을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전한. 방식의 냉엄한 그 자연 세계에서 네네. 원숭이는 언제든지 잡혀먹힐 위험성이 있는데 네. 그 동물원 안에서는 오랫동안 네. 수명껏 네. 살 수 있습니다. 아, 예. 즉 천적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고는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반대측도 뭐 한 가지만 더 해보시겠어요? 예,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즉 이런 식으로 각자 평상시 자기 생각이 아닌데, 자, 하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발언하셨는데 선생님 평상시 생각은 야생의 원숭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동물원의 원숭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야생.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반대측의 본인의 생각과 전혀 반대측의 얘기를 충분히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갖는 것은 즉, 예, 입장 바꿔 생각해봐서 나하고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저래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구나.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평화가 오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제일 먼저 평화가 오는데 어딜까요? 예, 가정의 평화죠. 예, 가정의 평화 중에 요즘 부부지간의 평화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아니요. 부부지간에 지금 싸움보다 더 심각한 싸움이 있어요. 자녀와 엄마와의 싸움이에요. 부모 싸움이 아니고 자녀와 엄마예요. 아빠는 자녀들하고 잘 안 싸워요. 왜? 아빠는 이미 벌써 저쪽으로 열외가 돼버려가지고 엄마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엄마하고 자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부부지간의 싸움보다 더 심각해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싸울 일이 없어요. 자, 여튼 그렇습니다. 즉 디베이트가 갖는 교육적 효과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상대편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소통의 교육이 출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베이트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철저하게 아까 제가 신뢰성과 논리성과 감성에 대한 얘기했는데 신뢰성, 즉 주장에 대해서 펼쳐나가기 위해서 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제가 만들어 온 걸 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온 게 아니고 제가 교육하면서 아이들이 한 이야기 그대로 제가 옮겨 놓은 겁니다. 예. 찬성 측이 먹이를 찾지도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온 게 첫 번째가. 그러면서 아이들이 여기에 대한 근거를 들이댑니다. 한 아이는 서울대공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사육사한테. 식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단을 팩스를 받아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먹이를 찾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근거를 찾는, 즉 이것을 리서치라고 합니다. 리서치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이 훈련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내용을 계속 볼까요? 천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건강한 생활을 보장한다요. 수의사가 있잖아요. 예. 자, 거기도 반대편 측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반대측이 뭐냐면 첫 번째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예,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다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 뭔지 밑으로 갔는데 예, 제가 안 보이네요. 아, 예, 마음에 드는 짝을 찾을 수 있답니다. 야, 참,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철학적 사고를 훈련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논제를 보겠습니다. 주제. 동물원 안의 원숭이가 야생의 원숭이보다 행복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행복. 예, 감사합니다. 행복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라 행복의 조건들이죠.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쪽은 주로 환경적인 조건을 행복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측은 주로 내면의 어떤 가치를 행복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현실이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거는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현실과 이상의 충돌이 있습니다. 저희가 독서 디베이트, 즉 책을 가지고 하는 토론 교육을 차원 높게 하고 있는데요. 이 독서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 책에서 이러한 충돌을 늘 발견합니다. 즉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밸런스를 찾아가야 될지.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상적인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장 지글러의 세계 절반은 왜 세계 절반은 굶주린가라고 한 책을 가지고 저희는 세계적인 기근은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토론시켜 보면요, 이상과 현실에 아주 치열한 그런 토론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무엇이고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괴리감이 생겼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아이들이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이 앞에서 이게 그런 내용 가지고 지구촌의 굶주림에 대해서 강의를 해봤자 아이들은 아마 앉아서 졸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디베이트라고 하는 게임으로서 아이들 스스로 찾아서 한번 지식 스포츠를 즐긴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여도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고 자기가 발표한 그 내용은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디베이트 교육의 장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제가 형식이 있는 토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교육용. 자, 형식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는 케이세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협회에서 만든 그러한 형식 이름이고요. 형식 이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교육할 때 말씀드리겠고요. 입론, 반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이 과정을 저희는 전반전, 그 다음에 후반전에는 재반론과 최종 변론, 이렇게 해서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누어서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 시간은 4분, 그 다음에 후반전은 2분, 전반전은 4분, 후반전은 2분. 중간에 인터미션, 하프타임이 있는데 그때는 수비 시간, 즉 작전 타임이에요. 전반전에 우리가 논리 전개를 잘 했는지, 상대편이 전개한 논리 중에 문제점은 뭐고 약점은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지고 전체 교차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대편의 논리를 허물어가는 그러한 게임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포맷, 즉 형식을 갖춰서 게임식으로 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이 있는 교육용 토론이 디베이트다라고 다시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 토론의 교육적 효과, 융합형 그리고 통섭형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육 토론의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걸 다시 정리하면은 소통의 리더십이 형성된다는 거죠. 아까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들어보게끔 한다고 그랬죠. 사고의 개방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아까 저희가 세 가지의 주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하고 제가 두 가지, 한 가지만 들어보고 나머지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를 소개를 했는데요. 즉, 찬성 측은 찬성 측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어요. 세 가지. 원숭이가 먹는 것을 제공받고 그리고 안전하고 또 건강이 보장받고 또 야생 원숭이 행복하다는 분들은 식단의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여행의 자유가 있고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또 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즉 다양한 관점으로서 어떤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가면서 소통의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형성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배운 내용의 핵심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한테 이 토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주장을 펼치라고 보면은 뭐라고 막 주변의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느껴요. 자, 한마디 아니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핵심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딱 결정해서 발표하는 자기 결정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주도 학습의 능력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리서치를 해야 되거든요. 자료를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그 자료를 읽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발언하는 동안에 상대편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정리해서 말해야 되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저희는 꼭 그동안에 토론해온 그 과정, 즉 저희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식 그대로를 가지고 글쓰기를 하게 되면 멋진 에세이가 됩니다. 논술문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절로 공부가 무엇인지 이게 공부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즉 보통 아이들에게 논술문 한번 쓰라고 그러면은 쓰기 힘들어하지만 디베이트를 저희는 한 판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게임 하고 나서 그 내용 가지고 글을 써보라고 하면 자기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방 글을 잘 써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공부가 무엇입니까? 학교 수업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 각 수업 시간마다 단원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 단원 제목을 논제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내가 오늘 배운 그 단원 제목에 대해서 핵심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즉 논제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자기가 그것을 쭉 이야기할 수 있듯이 아이들이 오늘 배운 단원 제목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이 무엇인가가 정리되는 그러한 자신감을 아이들이 얻게 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형성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우선 리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서치하면서 찾는 훈련이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책을 들춰보게 되죠. 또 단어 검색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바로 공부하는 습관이 훈련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부하는 습관만 훈련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자기주도 학습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자, 마지막으로 미래 인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입니다. 즉,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반론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상대편 얘기는 안 듣고 끝냅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만약에 어떤 반론을 제기하면요, 막 마음 상해요. 기분 나빠하고. 아니 감히 내 말에 반기를 들어? 이렇게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편이 반론을 제기하면요, 당황해요. 저런 생각도 하네? 이거 어떻게 되나? 막 당황합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요, 그것이 반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평상시 디베이트를 통해서 반론 받으면 반론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내가 재반론할 수 있는 훈련이 되게 되면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이 디베이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이들은 당연히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훈련된다는 거예요. 즉, 자, 소통의 리더십,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 세 가지가 융합형, 통섭형, 미래 인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기본 역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디베이트를 통해서 훈련된다는 거죠.